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계 부채 관련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덩달아 파산 신청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건 파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채무에 대한 출구 전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노동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진일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준의 윤진일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제 각종 채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막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제가 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지만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로 이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채무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채무 문제를 극복한다는 건 이제 채무를 조정받는 거, 네. 탕감받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네. 그런 사회적 제도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그리고 채무 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채무 조정은 영어로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워크아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은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라서, 네.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네. 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니까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네네. 참고로 이들 제도가 2006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시행 초기에는 한 3대7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대략 3 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처리했고, 예. 법원이 7 정도로 더 많이 처리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점차 신용회복위원회 비중이 높아져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5대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관련돼서도 변호사의 어떤 도움이나 또는 법적인 조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물론 변호사도 그런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신용상담 받아서 워크아웃이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은 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나 아니면 각 지방법원이랑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신용회복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시켜서 처리도 되니까 워크아웃 쪽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서 절차적인 것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상담을 그 본인에서 워크아웃이 되면 거기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산 절차, 회생 절차, 이제 워크아웃 이 세 가지 절차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부분을 이제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채무자들의 상황이 사실은 아주 다양한 상황이 다 존재하고 각기 사정이 좀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절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좀 지혜를 좀 빌려주시죠. 예. 네. 그게 이제 제도별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유리한 것부터 따져봐야겠죠. 네. 금전적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유리한 것부터 따지면은 먼저 개인 파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으면은 바로 그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책받는 채무 금액도 제한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본 사건 중에는 100억 가까이 되는 채무도 개인이요? 예. 아, 네네. 물론 보증 채무가 많죠. 예. 그렇게 탕감받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개인 파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네. 개인 파산의 채무자한테 면책을 해주는 이유는 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하나는 어차피 못 받잖아요. 그렇죠.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채권자 입장에서도 면책해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고. 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면책을 다 시켜주니까. 네네. 두 가지 근거가 이제 개인 파산 제도를 탄생시킨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파산 상태인지를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먼저 선임돼서 예.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재산이 이제 발견되면은 예. 그걸 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고도 남는 채무는 다 면책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개인 파산이 무조건 좋으냐? 근데 이제 다 개인 파산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소득이 있으면 수입이 많으면은 개인 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긴 해도 사실 별로 고려할 만한 소득이 아니면은 파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가족이 많고 생계비가 많이 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네네. 만약에 이제 뭐 혼자 사는데 예. 혼자 살면 생계비 한 200만 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500만 원, 70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러면 네네. 개인 파산 절차를 남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소득의 일부를 ghap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도 안 갚고 다 이제 면책을 받겠다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개인 파산.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수입이 있다면 개인 회생하고 워크아웃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개인 회생부터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상대적으로 개인 회생이 채무를 감면해주는 폭이 더 커요. 그리고 개인 회생은 단기간에 또 끝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예. 딱 짧고 굵게 딱 갚고 나머지는 다 면책받는 게 개인 회생이거든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 회생이 채무자에겐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개인 회생은 그러다 보니까 월 변제금 갚아야 되는 금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거든요. 예. 3년 안에 막 끝내주니까 원칙적으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500 수입이 있는데 생계비가 200이다. 예. 300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 나는 3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아. 예. 300만 원씩 어떻게 갚아? 네. 그러면은 이제 워크아웃을 택해야 되는 거죠. 워크아웃은 좀 융통성 있게 봐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100이나 200만 원씩 해서 한 10년 동안 갚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결론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나는 가늘고 길게 가겠다. 너무 힘들다. 개인 회생은. 예.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까 개인 파산처럼 수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개인 예. 파산은. 네네. 마찬가지로 워크아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해줘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뭐 이런 거. 예. 만약에 내가 일반 사인한테 뭐 사채가 있다든지 거래처에 대해서 뭐 물품 대금 채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채무 조정이 안 돼요. 그럼 금리 관련된 것들도 다 동결이 되는 건가요? 금리는 이제 워크아웃도 사실 3가지가 있는데 네네. 뭐 자세한 말씀 복잡하니까 네네. 3개월 이상 연체돼 가지고 워크아웃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금리 이자도 다 면제되고 네네. 원금 일부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환기간을 늘려서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조정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개인 파산은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 채무를 이제 국가가 모두 면제해주는 이런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제 개인 회생이라고 한다면 변제가 어려운 개인 채무 일부만을 3년에서 5년간 채권자에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국가가 면제해 주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채무에 대한 3가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 변호사님 좀 정리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은 그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우리 사회의 문제라서 이런 사회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네네. 너무 막 자책하거나 혼자 숨기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용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받으시고 네. 아니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이제 뉴스타트 상담센터라고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빨리 자기 문제를 노출해서 빨리빨리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진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